ADHD, 나이가 들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결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습만 바꾼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동적이고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할 때 쉽게 제 ADHD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는 본인이 ADHD라는 걸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또 조용한 ADHD 같은 경우는 거의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ADHD는 뇌하고 연결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습만 바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ADHD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습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모습을 바꾸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ADHD가 청소년기에는요 충동적이고 산만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10분을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다. 쟤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산만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책상 치웠다가 치우는 거 3시간 하면 공부는 1시간 할 때 이미 지쳐갖고 못하죠. 이것도 ADHD의 일종이고, 그리고 짜증도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모님하고 많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 형성에도 많이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청소년의 ADHD의 특징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실행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계속 미루는 거죠. 내일 하면 안 될까? 모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밤새서 하시죠. 그렇지만 좋은 거는 실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을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을 갖다 잘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월급을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 분이 쓰는 거는 500만 원씩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것도 제대로 사지 않으세요. 상담을 갖다가 10년 넘게 쭉 하면서 임상 사례를 보면은요, 정말 ADHD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제대로 된 명품 하나 산 것은 없는데 쓴 것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인터넷 쇼핑을 하시는 거죠.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너무 억울해 하세요. ADHD의 정말 속상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성인 ADHD와 청소년 ADHD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산만하다, 집중을 못한다, ADHD인가 봐, 약속을 못 지켜, 그리고 또 중간에 말하는데 막 끼어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도 정보들이 많으니까 ADHD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냥 ADHD는 산만하거나 계획을 못 세우거나 약속을 못 지키거나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말 그대로 뇌 손상입니다. 뇌 전두엽에 특히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여서요. 전두엽과 도파민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두엽을 발달시키지 않으면은요,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 인격, 태도,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사고력, 그다음에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하는 전두엽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력이 당연히 부족하고, 또 청소년기에는 시험을 봐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많이 속상해하죠. 그러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도파민은 우리가 보통 기분 좋은 호르몬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도파민은 동기부여, 집중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분이 좋아야지 그 일을 잘하게끔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는데 영어 단어가 외워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분 좋은 호르몬인 도파민에 관해서 항상 얘기를 하게 되죠. 또 도파민도 있고 세로토닌도 있죠.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우리가 행복한 거를 말할 때 보통 세로토닌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ADHD는 도파민 부족이기 때문에 항상 기분이 우울하고 짜증을 많이 내고 또 작은 거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 기능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ADHD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DHD 치료는 많은 분들이 아동기, 청소년기 때에는요, 약을 먹지 않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분이 10분 중에 8분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우리 아이 훈련만 하면 안 될까요? 놀이 치료만 하면 안 될까요? 미술 치료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ADHD는 뇌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바꾸나요? 평생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평생 약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병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항상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죠. ADHD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했을 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지행동 치료는 무엇일까요?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왜곡된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는 거죠.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거하고 전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죠. 자, 이런 왜곡되어 있는 생각을 바꾸어서 행동을 바꾸는 게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했을 때 반드시 완치될 수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ADHD는 정말 못 고치는 질병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15년이 넘게 임상 사례를 쭉 해서 논문을 쓴 결과를 보면은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논문들을 보면 ADHD는 반드시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ADHD다. 본인 스스로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ADHD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첫째는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정보만 갖고 본인을 체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보다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고 또 ADHD를 검사하는 CT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건강 검진하듯이 뇌 건강도 한번 검진한다 생각하시고 심리 종합 검사, 자신의 지능도 보시고 또 마음 상태도 보면서 혹시 ADHD가 아닌가 하는 CT 검사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 검사를 하지 않고 정확한 질병을 알 수 없듯이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떠도는 정보로만 우리가 어떤 질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죠? 반드시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